네, 오늘 장 어떤 뉴스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연우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월부터 매월 이 시간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각오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 시간 통해서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장 시작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는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와 종목까지 앞으로 많이 찾아뵐 거니까요. 앞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나연우 파트너셨고요. 그리고 이제 현상준 파트너께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늘 상한가를 들려고 노력하는 남자 현상준 파트너입니다. 8시부터 8시 반까지 여러분의 계좌를 정말 붉게 물들어 드릴 수 있도록 투자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 꼭 놓치지 마시고 저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 이 어려운 시장 제 등불을 함께 비춰드릴 테니까요. 함께 헤쳐나가 보시죠. 네, 두 분의 각오가 느껴지는 한마디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대체거래소가 출범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정훈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오시죠. 아침 출근 전이나 저녁 퇴근 후에 거래하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군인분들이나 시체가 큰 분들은 더 오랜 시간 증시가 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으실 텐데요. 70년간 한국거래소 KRX가 독점해오던 우리 증시에 대체거래소 ATS가 등장했습니다. 복수의 거래소가 경쟁체제로 전환하면서 투자자들의 편익 제고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체거래소의 등장이 우리 시장에 가져올 변화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낮에만 주식을 사고 팔았지만 앞으로는 아침 7시에서 밤 8시까지, 아침 8시에서 밤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투자 시간이 기존 6시간 30분에서 하루에 12시간으로 늘어나는 새로운 주식 투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개장 첫날인 오늘은 10시부터 오픈을 하고요. 내일부터는 8시 프리마켓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주축이 돼서 설립 과정을 거쳤고 새로운 호가 방식들도 추가가 되는데요. 지난해 거래대금 점유율 87.4%를 차지한 32개 증권사들이 거래소에 발을 들일 계획이고요. 이제 우리는 장 마감 후에 들려오는 글로벌 이슈와 기업 공시에 애프터 마켓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래 수수료도 더 싸졌습니다. 2개월간은 한시적으로 면제가 되는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그럼 가장 궁금하실 투자 종목들입니다. 대체거래소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거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14일까지 1주에서 2주차 9거래일 동안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5개씩 총 10개의 종목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중위기업들 중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로 골랐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 3, 4, 5주차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주차인 17일부터는 양시장에 50개의 종목씩이 추가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요즘 자회사 실적 호조에 상승가도 달렸던 한화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4주차에는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죠. 코스피의 대장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5주차에 들어서는 총 800개에 달하는 종목들이 거래될 텐데요. 내일부터는 프리마켓 개장 시황으로 거래 동향 짚어드리겠습니다. 8시에 개장하는 대체거래소 투자도 한국경제TV, 프리마켓 시장은 머니플러스와 함께 하시죠. 네, 이렇게 프리마켓 관련 내용들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 전에 속보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보 체크해 보시면요. 미국 FDA가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프롤리아 시밀러를 허가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프롤리아 시밀러의 경우 골다공증 치료제이고요.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허가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도요. 앱클론이 튀르키예 기업의 카티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계약금은 비공개라고 전해졌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관세 불확실성의 일종의 방어주 성격으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장 셀트리온 그리고 앱클론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속보까지 확인해 봤고요. 아까 박정원 캐스터 브리핑대로 내일부터는 오전 8시 프리마켓 개장까지 저희 시간에 함께 하시죠. 본격적으로 오늘 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연우 파트너님,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주목해야겠습니까? 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셀트리온에서 프롤리아 시밀러 FDA 허가 이 부분에 저는 첫 번째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 우리 투자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셀트리온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라 할 수가 있죠. 최근에 이런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우리 골다공증 치료제 이쪽뿐만 아니라 램시마도 매출액이 작년 기준 1조 2천억이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산에 이런 CDMO 공장, CMO 공장까지 확대를 해나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이오 섹터를 보셨을 때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셀트리온이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굵직굵직한 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는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올해 앞으로 이 단기 관점에서도 그렇고 좀 중장기 관점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주목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이 배경을 말씀을 드려보면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빅 이벤트들. 예를 들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미국 아마케라든지 유럽 학회들 예. 다양한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포진돼 있거든요. 3월 말부터 4월 초, 5월 때까지 연달아 이벤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 결과 발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기타 기업들 굉장히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다양한 파이프라인 결과 그다음에 추가 기술 이전 소식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이런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바이오시밀러, CMO, CDMO 쪽에 주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주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그리고 이중항체 전문기업인 ABL 바이오 그다음에 노바티스와 얀센의 CMO, CDMO 계약을 맺은 이엔셀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좀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또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속보가 좀 나왔습니다. 속보 간단하게 전달드리면 1월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2.7%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마이너스 14.2% 기록했고 소매 판매 역시 마이너스 0.6%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트리플 감소라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경기 지표가 나는데 오늘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 나온 수출 지표도 좀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진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네요. 자, 바로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의 체크 포인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죠? 네, 저는 좀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섹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 전략 비축 추진에 이제 요새 좀 비트코인이 좀 폭등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락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폭락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좀 확대를 하게 되면서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실무그룹의 가상 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어쩌면 보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2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2배 뭐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등락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2배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좀 긍정적인 좀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가상화폐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런 힘싸움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이제 달러 패권을 좀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조치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그 배경이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중국의 어떤 그런 자산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옮기게끔 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미국에서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면이 깔려 있는 그런 의도까지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단기간적으로 등락은 좀 있을 수 있어도 좀 길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예. 이제 관련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컴투스 홀딩스,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종목들이 뭐 두나무라든지 코인원이라든지 그런 가상화폐 관련 그런 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때마다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마다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에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 대치 구도가 이어지는 현상에서는 비트코인이 그래도 조금 더 갈 수 있다, 힘이 있다라고 보신 거였고, 자, 바이오주 가상자산에 대한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나인호 파트너님, 이 체크해 볼 만한 내용들 오늘 시장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여전히 우리 미국과의 이런 수혜를 받는 섹터 버리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의 이런 상무부 장관이 이런 미팅을 해서 조선업, 한미 조선업에 대해서 강화를 맺는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주말 사이에 나온 얘기였고, 이게 예. 그동안에 조금 좋지 않았던 조선주 투심 살릴 수 있을지도 지금 봐야 될 텐데. 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조선주를 한번 보시게 되면 트럼프 리스크를 피해가는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라고 섹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조선주들 큰 폭의 좀 주가 눌림 현상이 나왔는데 상승 다음에 좀 이런 눌림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트럼프 왜 조선주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우리 조선주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입니다. 자, 우리 지금 세계 글로벌 이런 선박 건조 건수를 보게 되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그런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배경에는 1920년대 만들어졌던 존스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미국 내에서 이런 선박들이 움직이려면 예.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배들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이런 시장에 뒤처지는 악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에 손을 뻗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조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저는 대한민국이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트럼프 수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엔 지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저는 MRO 시장이라고 봅니다. 유지, 보수, 정비. 그러니까 미국 군함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군함들을 수리할 우리나라의 조선주들의 기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규모만 해도 20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MRO 시장의 주목에 대비해서 관심주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그다음에 HD현대중공업, 현대마린솔루션 이렇게 세 종목을 관심 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하반기 우리나라 조선업들의 굉장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에서 여유 있게 갖고 가시는 전략까지 함께 정리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관세 우려의 시장이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주 성격의 바이오주 그리고 또 조선주가 잘 갈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가 주목한 투자 포인트 하나 더 짚어볼까요? 어떤 체크 포인트 주목해 볼까요? 요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실 만한 그 원전주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원전 섹터를 왜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지 좀 하나 말씀드려보면은 이전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전에 유럽들은 충분히 원전을 다 사용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탈원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1호국인데도 40년 만에 원전을 이제 다시 회귀를 했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럽이 더 이상 이제 원전을 이제 배척하지 않고 탈원전에서 이제 탈원전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원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AI 산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AI 산업이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고성능 반도체라든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원전 이외에 다른 청정 에너지 가지고는 조금 에너지가 좀 부족할 수 있다. 특히나 내륙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나오게 되면서 원래는 그동안에 있었던 뭐 핵융합이라든지 여러 좀 에너지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대체가 되질 않았고요. 결국에는
SMR, 특히 이제 소형 모듈러 원전이라는 그런 카드를 내게 되면서 이제 명시상부 이제 어떤 원전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제일 최선봉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을 이제는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뭐 이제 방사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말 많았고 또 뭐 그동안에 좀 말들도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들이 SMR 이런 것들이 기술력이 많이 발전을 했다. 그래서 뭐 흔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BHI 우리 기술 이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과 함께 제가 이제 원전을 갖고 왔습니다만은 원전 그리고 AI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전력기기, 액침 기술 이런 것까지 액침 냉각까지 예. 이런 것들 한 번에 묶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새 투자 포인트가 하나의 어떤 원전이라든지 이렇게 좀 정해진 섹터가 아니라 연결된 섹터를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한 번 더 묶어서 말씀을 좀 교집합이 있는 섹터들을 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집합도 있고요.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원전이 오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전력 기기라든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AI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이제 발열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또 액침 냉각이라든지 그게 순차적으로 연결돼서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엮어서 보시는 것 또한 좋겠다. 그래서 원전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갖고 오게 되었고요. 제일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특히 이제 제일 어찌 보면은 원전에서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발전 관련된 종목인 BHI 그리고 우리 기술까지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원전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실시간 댓글에서 대체거래소 관련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면요. 원래는 8시부터 개장인데 오늘은 대체거래소 출범식으로 프리마켓이 생략되고요. 내일 8시부터 거래가 시작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마켓 중계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 보고 오시죠.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제가 가장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장 발행된 증권가 리포트 체크해보시죠. 오늘은 대부분의 리포트가 목표가 유지를 선택한 가운데 2개의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태광과 코스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광 리포트부터 체크해보시죠. 태광이 LNG 기대감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LNG 수출 증가와 알래스카 개발 기대감이 올라간 덕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북단에서 부동항까지 1,300km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하는 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LNG 관련 피팅 시장의 제한적 공급 덕분에 마진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은 7% 성장, 영업이익은 25%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에 목표 주가 28,000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전방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더해서 LNG 수요 증가가 올해 태광의 호재가 될 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성장이 기대되는 태광, 오늘 주가도 주목해 보시죠. 다음은 코스맥스 보고서입니다. 코스맥스가 작년에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고마진 메이크업 제품과 인디 브랜드 전략 덕분에 수익성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에 유한타증권은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기초 색초 제품의 고른 성장에 ODM 시장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전망도 짱짱합니다. 국내 매출 20% 성장 목표, 선크림 부분 50% 성장이 예상되고요. 중국과 동남아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미국 법인은 하반기 손익분기점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코스맥스 2025년에도 질주한다. 오늘도 빨간불 기대해 보시죠. 그럼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 태광 코스맥스 목표가 올렸다라는 소식까지 확인을 했는데 현상준 파트너님, 이 가운데 어떤 리포트에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할까요? 오늘 시장에. 저는 좀 코스맥스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코스맥스, 좋겠어요. 예. 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이슈가 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중국과의 관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 뭐 자체적으로 ODM 사업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배경을 또 보시고 향후에 이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과의 어떤 관계, 특히 시진핑 주석이 향후에 올 수 있을 것 같은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집을 갈 때 꼭 선물을 꼭 가지고 가는, 그리고 선물을 좀 증정하는 그런 풍습이 좀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게 되면은 결례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선물을 들고 올 거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이 꼭 선물을 들고 올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밑 작업을 위해서 한한령 해제를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어떤 그런 문화사절단이 지속적으로 방문을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코스맥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들고 올 선물도 기대해 보고요. 또 마침 오늘 중국에서 최대 정치 행사인 양해가 개막을 하는데 성장률 메시지에 따라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이 될 시간이죠. 오늘장 공략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 파트너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예, HD 현대마린 솔루션 준비해봤습니다. 이 현대마린 솔루션 관련해서는 지금 조선주가 잘 나가다가 고점론 우려가 좀 커지면서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예. 선별주가 이 접근이 어떤 것들을 잡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네. 이 중에서 현대마린 보신 이유는 뭘까요? 자, 오늘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최근에 눌림을 받았거든요. 예. 오히려 더 매력적인 저점 기회, 그리고 이런 저점 기회 타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마린 솔루션. 우리 기업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 현대그룹 계열 바로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선박의 애프터 서비스, 그러니까 AS를 담당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현대그룹의 선박들, HD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삼호중공업의 이 현대그룹의 선박을 모두 AS를 맡고 있습니다. 예. 독점 AS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이런 실적 부분 확보해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선박이 생애가 25년 주기라고 하는데 이 25년 동안 이 현대그룹과 다른 기타 선사의 이런 서비스 수주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실적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22%가량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35%나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정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이런 선박들,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탄소 배출 관련해서 이런 기준에 못 맞추면 항구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개조 사업을 하는 친환경 선박으로의 개조 사업을 하는 현대마린 솔루션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앞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MRO 유지 보수 정비 시장입니다. 앞으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 두 기업이 라이센스를 획득했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의 이런 같은 그룹 계열사로서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업도 이런 유지 보수 정비를 하기 때문에 MRO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면서 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기회가 저점 기회인지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내려서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일간 차트에서도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고 음선 거의 7개를 받았거든요. 자,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음선 3개를 받았어요. 과매도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일봉, 주봉상 모두 과매도권 가격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 시장이 어렵지만 오히려 이런 우량한 종목들 눌림에서 공략하시면 여유 있게 보셨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 정리 드리면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만 9천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현상준 파트너 공략주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 파트너님 어떤 공략주 오늘 유효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주, 원전 관련주. 네, 예. 두산 에너빌리티 좀 가져와 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목하신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 특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 이제 원래 제일 먼 선봉이 있었는데 이제 예. 1호로 제일 먼저 탈원전에서 탈탈 원전으로 돌아서게 됐고요. 이제 유럽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열리게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 외에도 이제 가스 터빈이라든지 여러 이제 사업이 좀 많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체코 원전 계약에 대해서도 3월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좀 되면은 제일 큰 수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열릴 것이다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로 잠깐 좀 빠르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25,4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전에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점 라인에서 다시 한 번 더 저점 라인, 특히나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 이 라인에 다 거의 다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24,000원에서 25,000원 수준 현재 가격 부담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24,000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확인해봐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는데요. 나연호 파트너님, 오늘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하신다고 하시죠? 네, 오늘 우리 와우넷에서 처음으로 공개 방송으로 모시게 됐는데요. 우리 밤사이 미국 시장으로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걱정보다는 오늘 저희 장중 공개 방송 통해서 오늘장 뛰어오를 멋진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상준 님도 공개 방송을 앞두고 계시죠? 네, 이제 장 끝나고 이제 오후 4시부터 저희 무료 방송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새 변동성 시장이 정말 강합니다. 이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량이 붙는 섹터 종목들 한번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이 험난한 시장 같이 한번 헤쳐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 두 분의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현상준 그리고 나연호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